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6월 9일 새벽 시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장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반도체 기술주들이 있어서 일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엔비디아 1.58%, 브로드컴 2.5%, 마이크론 9%, AMD 4%, 인텔 9.8%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정말 이제 삼성전자 하락 끝나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갭상승 출발이겠네. 그러면 갭상승 출발하면 이거 회복했던 이 갭자리를 메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시면서 여기서 출발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게 일단은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들, 우리가 야간 선물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자 보세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인데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잖아요. 이 라인에 맞는 라인이 언제입니까? 이날과 이날이에요. 그러면 이날 체크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언제입니까? 5월 11일과 5월 21일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시초가 형성은 어디서 될 수 있다? 요 날과 요 날입니다.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코스피랑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으니까 어디서 시작할 수 있다? 여기 윗구간은 시작할 수 있다 라고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객관적인 지표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하이퍼 리퀴드 시장 심리 현재 지수거든요. 삼성전자 30만 4천원, 하이닉스 195만원. 자, 우리 종가가 어디서 마감이 됐죠? 30만 3천원, 197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코스피 대형주들이 오르는 거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이퍼 리퀴드 지수는 현저히 낮다라는 거 먼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야간 선물에서 일단 롱 포지션 2천억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막판에 1조 4천억 매도였던 게 플러스 1.3조로 바뀌었으니까 2조 7천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2.9조가 롱포지션 들어오긴 했는데 왜 들어왔을까요? 악재 전에 다시 한번 올리고 개인들 추격 매수하고 떨어뜨리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이 고점에서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꼭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신뢰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모든 객관적인 근거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새벽부터 고생하는 김교수에서 김교수 화이팅 또는 삼성전자 50만원 하이닉스 300만원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에 맞춰서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신뢰감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제 영상을 좀 새벽에 찍어드렸잖아요. 여기 13,000분이 같이 함께 해주셨고 일단 하이퍼 리퀴드 시장 심리가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이탈을 해줬었어요. 자 보시게 됐었을 때 썸네일도 마찬가지였어요. 194만원 29만 8천원 이렇게 새벽 5시 기준에 찍혔고 결국 시초가는 이 부근에서 시작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1시에 싹 뒤집힌다고 언급을 드렸고 우리 분봉으로 보게 됐었을 때 11시부터 조정을 크게 받았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도 여기 자막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여기 구간 29만원에서 삼성전자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90만원 195만원 이렇게 시작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11시까지 올라갔을까요? 젠스낭 CEO가 이 AI 관련 기대감을 키울 사업을 공개를 했죠. AI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매수세가 일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제 캔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삼성전자는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왔고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아랫꼬리 나왔지만 양봉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그럼 김 교수님 아랫꼬리 나오고 양봉이 나왔으면 이거 추세 전환 아닌가? 바닥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술적 반등이 나와. 자 분봉으로 한번 보셔야 돼.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어떻게 내려가고 있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라월 하이 라월 로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상승 추세라면 오늘 이 고점에서 이 전고점을 넘어서주는 모습이 나야지 제가 상승 추세를 가져가도 좋다. 추가 매수를 해보자 라고 언급을 드리겠지만 결국 아니었어요. 결국 떨어졌죠. 왜? 이 외국인들은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경제 지표와 이벤트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제가 어제 굉장히 좀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영상 오후에 촬영해야 되는데 보시면 9시 1분부터 제가 단타 먹으실 분들 여기서 10%만 들어가도 괜찮을 듯하다. 하이퍼 리퀴드 지수보다 많이 빠졌고 이따 젠스낭 발언이 나올 거다. 근데 수익 보고 빠지셔야 된다. 제가 매도 사인 나면 언급드리겠다고 또 물리고 재탓하면 안 된다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왜? 위험 일정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세요. 9시에 정확하게 저점을 찍어줬죠. 그리고 반등. 그리고 제가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여러분들이 투매를 많이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젠스랑 이런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고 오전 9시 36분 맞고요. 그래서 오전 36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 31만 3천원에서 31만 5천원 하이닉스는 206만원 208만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를 권장드린다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하이닉스는 206만원에서 208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207만원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 정확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제가 37만 5천원을 말씀드렸잖아요. 37만 6천원 찍고 그대로 하락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제 자랑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절대 감정적, 주관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이 걸려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주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올라간다 하면은 여러분들 돈이 걸려있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기망행위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저는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 말씀드리고,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이때도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 말씀드리고, 이때도 제가 3월 30일에 저점도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 6월 2일에도 제가 정확하게 고점을 맞춰드린 거 이따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근거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때도 맞춰드렸고, 이렇게 조정이 4만원 빠지는 하락을 만들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저가하면서 못했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진짜 도박하는 심리입니다. 왜? 외국인들은 여전히 하방 포지션을 보고 있었어요.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됐죠? 오후장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11시 38분이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외국인들 어떻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마이너스 1조 2천억 정도 매도세를 가져갔어요. 근데 장 막판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오후 45분에 선물에서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1.4조까지 빠졌는데 1.3조가 들어왔으면 2.7조가 주가 상방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에서 우리 내일 한 번 더 기회가 나올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고점은 넘어서지 못할 확률이 일단 높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아직 영상 안 끝났고요. 우리 곧 고점에서 매도하실 우리 주주분들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우리 6월 둘째 주 악재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떤 일정이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010-5859에 0165 삼성 SK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먼저 고점에서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손실 봐서 후회된다 하면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도 다니고 집안들도 하기 때문에 이 대응만 먼저 대응만 해주시면 돼요. 장중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그렇죠? 6월 2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익 실현하시라고 30% 이렇게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른 분들과 다른 유튜버들과 다른 이런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경제지표 제가 계속 맨날 올려드려요. 다른 유튜버들은 경제지표 안 올려드리고 외국인 수급이 어떻다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올라갈 땐 올라간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시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일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경제 지표에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 나오고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게 뭐냐면 우리 6월 10일 날 뭐가 있습니까? CPI 발표 있고요. 6월 11일에 뭐가 있습니까? PPI 발표 있고 이날 분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FOMC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죠. 자,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CPI, PPI가 결과 발표 나왔을 때 우리 5월 달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삼성전자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3만 원이 빠졌어요. 3만 원, 4만 원이 빠졌고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빠졌습니까? 202만 원에서 얼마까지? 169만 원까지 33만 원이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큰 조정이 나왔었잖아. 왜? CPI, PPI가 상회가 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깨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 펀더멘탈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지표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나스닥 떨어지면 코스피 떨어지죠.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집니다. 그럼 이번에 하락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제가 6월 2일에 고점 맞춰드렸던 것도 제가 소통망에서 언급드렸죠. 미리. 고용지표. ADP 고용지표가 6월 3일에 먼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때 예상 상회되면서 증가하면서 제가 이때 뭐라 말씀드렸죠? 기술적 성장주에는 부담이 가능하며 자,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매파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조정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알고 여러분들께 6월 2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7만원 차익 실현, 240만원 차익 실현, 30% 동일하다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우리 하이닉스 6월 2일 날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244만원까지 올라갔었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7만 7천원까지 올라갔어. 정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비농업 고용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2배나 뛰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예 박살이 나버리면서 우리 미국장 어떻게 됐죠? 이런 급락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율도 굉장하게 올라갔었고 나스닥 선물도 굉장하게 폭락이 나왔었어. 근데 지금 이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긴 했어요.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하락이면 계속 주가가 올라야 돼. 근데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고 도지 캔들을 만들고 상승이 멈추고 윗꼬리가 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할 힘이 없다라는 거. 환율이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할 힘이 없다는 거. 왜? 아까 말씀드렸던 CPI, PPI 상해가 나오게 됐었을 때 고용지표 여파로 인해서 상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한 번 더 박살이 나면서 주가가 또 한 번에 급락이 나올. 그다음에 6월 18일에는 또 뭐가 있다 했죠? FOMC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가 열린다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케빈 워시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인물로서 어떻게 된다?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자칫하면 금리 인상 발언까지 나오게 됐을 땐 추가적인 압박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가 하락에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1분기 선물옵션 만기를 봤었을 때 우리 2분기 선물옵션 만기를 내일 3일 뒤잖아요. 이틀 뒤잖아요. 이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때 선물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지는, 저점과 고점이 만들어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지금 총 누적이 숏 포지션이요. 제가 이거를 봤는데 지금 근월물에서 차월물로 넘어가는 이게 있어요. 미결제 약정이 어느 정도 3만 계약 정도가 일단은 차월이 됐거든요. 이걸 롤오버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숏 롤오버가 어느 정도 일부 이동이 됐기 때문에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숏 포지션을 이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하방에 베팅할 외국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따 오후장 한 장마감 한 3시에서 4시에 영상 올려드릴 거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에 따라서 주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남겨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숏 포지션, 이 롱 포지션 어느 정도 일단은 어제 일부 2조 7천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나는 어차피 이 하락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많이 물려있다. 그리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 저점 실시간으로 김 교수와 함께 소통방에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을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오픈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 삼성 혹은 SK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이라 안겨드릴 거예요. 진짜 마지막 대응입니다. 왜? 6월 9일이고요. 6월 10일부터 미국장에 대한 악재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일본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투심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통방에서 굉장하게 바쁘게 언급을 드렸던 게 뭐냐면 여기 6가지를 남겨드렸어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렸고 공포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다. 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면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된 이후에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가져가도 늦지 않. 그래서 보유 현금을 30% 40% 항상 유지를 해야 되고 추가 매수를 꼭 가져가야 된다.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뭐 할 수 있다? 편안하게 관망할 수 있어요. 왜? 고점에서 분할 매도 했으니까 조정이 나오면 불안하지 않고 곧 있으면 저점이 나오겠구나.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계속 가져가야 돼요. 앞으로도 상승이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추격 매수, 내동 매매, 투매 이거 세력들이 먹잇감이 되지 않아요. 주관적 감정적 매매가 되지 않게 도와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아침에 뭐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경제 뉴스들을 제가 보고는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요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지만 솔직히 지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이 하는 건데 젠슨흥 CEO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 지표로 지금 장이 흔들리고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이 많은데 지금 추가 매수했을 때 또 떨어지면 또 물려요. 그럼 여기서 또 투매를 한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히려 경제 뉴스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라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까지 언급드리면서 주가 하락이다. 단기적 반등 이후에, 그렇죠? 11시 이후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CPI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이슈로 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 핵심 변수다. 17일, 18일 예정된 FOMC에서 이 파월 의장이 아니라 죄송해요. 이거 케빈 워시 의장입니다.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출지 인플레이션 경과를 강조할지 이런 악재 발언이 나왔을 땐 시장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언급을 드리면서 저도 어찌됐든 간에 변동성 나오고 나서 반등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주 후에.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몰빵이보다 현금을 확보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 더 중요해 보인다까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하셔라? 우리 삼성 그리고 SK라고 문자 2글자만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제가 3월달에도 고점과 저점이 왜 올라가고 왜 떨어졌는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주주분들. 이때 롱에서 숏 전환돼서 고점 나오고 떨어졌고 이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여전히 고디언함 소멸되고 숏을 유지했기 때문에 떨어지. 3월 30일에 저점 맞추려는 것도 또 숏에서 롱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것까지 다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삼성 SK라고만 2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만 받고 가실게요. 우리 너무나도 급하니까 삼성 SK 오늘장 아침 땡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